아저씨, 내일 저녁입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진수의 절박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군복 입었다고 잘난 척이냐? 이 자식아! 백형철의 주먹이 진수의 얼굴을 강타했고 꿈꿔왔던 저녁 하루 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오늘은 기갑대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15사단 기갑대대는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날이었어요. 병장 최진수가 저녁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외박을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진수는 아침 점호를 마치고 소대장실로 향했습니다. 김중희는 진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진수야, 드디어 내일이구나. 2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마지막 외박 잘 다녀오겠습니다. 진수는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소대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기들이 와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야, 최진수, 드디어 저녁이네. 부럽다 진짜. 이제 우리만 남겨두고 가는 거야? 진수는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웃었어요. 2년 동안 함께 고생한 전우들이었죠. 특히 일병 이상우는 진수와 고향이 같아서 더욱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상우야, 내가 나가면 너도 곧 저녁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 형, 나는 아직 6개월이나 더 있어요. 외박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진수는 생활관으로 돌아가 외박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평상복을 꺼내면서 잠시 감상에 젖었어요. 2년 동안 군복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오후 3시 진수는 함께 외박을 나갈 전우들과 부대 정문에 모였습니다. 박원재 병장, 이상우 일병, 김민호 상병까지 총 4명이었죠. 자, 그럼 오늘은 진수 형 저녁 기념으로 제대로 놀아보자. 상우가 신나게 외쳤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과 함께 시내로 향했습니다. 철원 시내는 작은 도시였지만 군부대가 많아서 나름 활기찬 편이었어요. 특히 주말 저녁이면 외박 나온 장병들로 거리가 북적였죠. 형들, 어디부터 갈까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일단 배부터 채우자. 진수 형이 먹고 싶어 하던 갈비탕집부터 가자. 원재가 제안했고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갈비탕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진수는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 같은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이 맛이야. 부대 급식도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 밖에서 먹는 게 다르네. 형, 저녁하면 뭐부터 할 거예요? 상우가 갈비탕을 후루룩 마시며 물어봤어요. 일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대학교 복학 준비부터 해야지. 너무 오래 쉬어서 공부가 될지 모르겠네. 형은 워낙 똑똑하니까 금방 적응할 거예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이번에는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진수는 오랜만에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야, 진수야. 내가 부르는 발라드 진짜 듣기 좋다. 2년 동안 부대에서 실력이 늘었나 봐요. 웃음소리가 노래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진수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힘든 군 생활 동안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 9시가 넘어가자 친구들은 부대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진수만 1박 2일 외박이었고 나머지는 당일 외박이었거든요. 형,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해요. 내일 아침 점호 있으니까. 그래, 고생했어. 내일 저녁식 때 보자. 진수는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있으니 갑자기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만 내일이면 정말 저녁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걸으며 부대 근처 모텔을 찾았어요. 마지막 밤이니까 편안하게 쉬고 싶었거든요. 모텔 앞 식당에서 혼자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구나. 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치킨을 한 조각씩 뜯어 먹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끝나려고 진수는 바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야, 이 자식아! 중년 남자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진수는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네요. 군복 입었다고 잘난 척이냐? 이 자식아! 남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뒤에 서 있던 몇 명의 일행들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진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 저녁입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진수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부탁했어요. 저녁을 하루 앞두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녁?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순간 주먹이 진수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진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부어오르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갑작스러운 폭행에 정신이 멍했지만 저녁을 하루 앞둔 상황이라는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됐죠?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중년 남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백형철이라고 불리는 중년 남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 군대 나온 놈들이 다 이렇게 건방져. 백형철은 진수를 발로 한 번 더 찼어요. 진수는 신음을 삼키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빌어봐야 늦었어. 백형철은 진수의 군복을 보며 비웃었어요. 그의 일행들도 웃으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우가 숨을 헐떡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형, 괜찮아요? 상우는 부대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고 급히 달려온 거였어요. 진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야, 너도 군인이냐? 같이 맞을래? 백형철이 상우를 위협했지만 상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2죠? 철원시 중앙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야, 이 자식아!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백형철의 일행 중 한 명이 상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상우는 재빨리 피했어요. 군대에서 단련된 몸놀림이었습니다.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백형철과 그의 일행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경찰관들이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상우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백형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군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는 정당방위했을 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사과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어요. 상우가 항변했지만 백형철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일단 병원부터 가봅시다. 경찰관이 진수를 부축해서 응급차로 옮겼어요. 상우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수는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갈비뼈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신고는 하셨나요? 의사가 물어봤어요. 네, 했는데 잘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우는 진수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 괜찮아요. 분명히 그 나쁜 놈들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진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진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 합의라니요. 합의는 안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목격자도 별로 없고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경찰관의 말투에서 의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우는 부대에 돌아가서 박원재 병장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뭐라고? 진수가 맞았다고? 원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녁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억울해요. 그 자식들이 진짜로. 원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고생한 동기가 저녁을 앞두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분했거든요. 소대장님한테 보고해야겠어. 원재는 바로 소대장실로 향했어요. 김중희는 상황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수가 괜찮나? 일단 치료는 받았는데 경찰이 제대로 처리할 것 같지 않아요. 김중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진수는 모텔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의 부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군복 벗는 순간 나라가 날 지켜주지 못하는 건가.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2년 동안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는데 정작 자신은 지켜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형, 소대장님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는 문자를 보며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부대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중희가 중대장에게 보고한 후 중대장은 바로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대대장님, 우리 부대 병사가 저녁 하루 전에 민간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대대장은 상황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소 부대원들을 자식처럼 아끼던 그였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게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젠장. 대대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진수 저녁식 전에 부대 회의를 소집해 간부들 전원 참석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중대장은 대대장의 표정을 보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부대 안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번져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진수의 사건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어요. 저녁 하루 전에 그런 일이 생기다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생활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부터 대대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 대대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한 병사가 저녁 하루 전에 당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젠장할. 최 대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탱크들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5사단 기갑대대는 K1 전차 12대와 장갑차 8대를 보유한 정예 부대였어요. 오전 7시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중대장, 소대장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제 우리 진수 병장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있을 거야. 최 대대장이 입을 열었어요.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 확인해 봤는데 가해자는 백형철이라는 자야. 이 지역에서 소규모 조직을 운영하는 건달이라고 하더군. 김중희가 보고했어요. 그놈이 우리 병사를 때렸다는 거지? 네,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처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 대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병사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방이야. 대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중 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최대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오늘 밤 탱크 정비 점검을 실시한다. 예. 갑자기 왜요? 정기 점검이야. 연료 보급도 하고 모든 장비 상태를 확인해야겠어. 간부들은 대대장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 중대로 지시가 내려갔어요.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장비 점검 명령에 의아해했지만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한편 진수는 모텔에서 부기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이 저녁일인데 이런 몰골로 저녁식에 참석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상우가 면회를 왔어요. 형,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저녁식에 이런 모습으로 가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상우의 말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부대에서는 본격적인 장비 점검이 시작되었어요. 탱크 12대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엔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1호차 점검 완료. 2호차 연료 보급 완료. 정비병들의 외침이 부대 안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고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6시 최대 대장은 다시 간부들을 소집했어요. 작전명 D1을 하달한다. D1이요? D-1. 저녁 하루 전이라는 뜻이야. 간부들은 긴장했어요. 이제 대대장의 의도가 명확해졌거든요. 우리는 사적 복수를 하는 게 아니야.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다. 최대 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병사가 부당하게 폭행당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야지. 하지만 대대장님, 군 장비를 민간에 사용하는 건 김중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병사를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군인이야? 최대 대장은 단호했어요.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만 따라와. 책임은 내가 진다. 간부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중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찬성합니다. 결국 모든 간부들이 동참하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복무한 최대 대장을 신뢰했거든요. 오후 8시 병사들에게도 상황이 전달되었어요. 오늘 밤 야간 훈련을 실시한다. 전원 전투복으로 갈아입어라. 병사들은 의아해했지만 명령에 따랐어요. 하지만 곧 진수의 사건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형님을 위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좋아, 나도 참여하겠어. 병사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결의가 번져갔어요. 오후 10시 부대 식당에 진수의 사진이 걸렸어요. 저녁 기념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병사다. 우리가 지킨다. 병사들은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졌어요. 2년 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밤 11시 탱크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2대의 K1 전차가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대 전체를 울렸어요. 전차 출동 준비 완료. 장갑차 출동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각 차량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최대 대장은 지휘 차량에 탔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D1 작전 개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 탱크 12대, 장갑차 8대, 그리고 군용 트럭 5대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어요. 심야 도로에 군용 장비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철원 시내로 향하는 도로에서 시민들이 놀라며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하는 듯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저건 뭔 일이야? 군대에서 뭔가 큰일이 생긴 모양이네. 시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부대는 조용히 목표 지점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진수는 모텔에서 멀리 들리는 탱크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훈련인가? 진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군용 차량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백형철의 아지트에서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형님, 뭔가 이상해요. 밖에서 탱크 소리가 나는데. 탱크? 뭔 소리야? 백형철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엔진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자 백형철의 아지트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도 술집과 노래방에서 나오는 소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형님, 정말 이상해요. 뭔가 올 것 같은데. 백형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백형철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지는 불빛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백형철이 눈을 찌푸렸어요.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엔진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보통 차량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건 탱크 소리 아닌가요? 탱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백형철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무거웠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탱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K1 전차의 강인한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에 비춰졌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탱크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이게 뭔 일이야? 백형철의 부하들이 경악했어요. 12대의 탱크와 8대의 장갑차, 그리고 여러 대의 군용 트럭이 아지트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탱크들은 조용히 위치를 잡았어요. 아지트 건물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장갑차들은 뒤쪽 도로를 차단했고 군용 트럭에서는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내렸어요. 이런 젠장. 백형철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어제 때린 군인과 관련된 일이 분명했습니다. 탱크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어요. 아지트 건물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백형철과 그의 부하들은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지휘 차량에서 최대 대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김중희와 이중 대장이 따라왔어요. 병사들은 조용히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백형철, 최대 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아지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와라. 건물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형철은 당황했지만 나름대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야, 너희들 이거 반란이야. 군대가 민간인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백형철이 창문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대 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반란이 아니야. 정당한 응징이지. 뭔 개소리야. 경찰한테 신고하겠어. 해봐. 경찰이 올 수 있으면. 실제로 경찰서에는 이미 연락이 갔어요. 하지만 경찰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탱크 부대와 맞설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거든요.
병사들은 조용히 건물로 접근했어요. 훈련된 움직임으로 각 출입구를 차단했습니다. 이상우와 박원재도 그 중에 있었어요. 상우야, 긴장하지 마. 원재가 상우에게 말했어요. 네, 형님. 진수 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하지만 우리는 폭력을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압박만 하는 거다. 병사들은 건물 입구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문 앞에서 대기했어요. 백형철은 점점 다급해졌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거든요. 건물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 탱크들의 서치라이트 때문에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일단 나가보자. 저들이 설마 진짜로 뭘 하겠어? 백형철은 허세를 부렸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평생 주먹으로만 살아왔는데 이런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백형철과 그의 부하들이 천천히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탱크들의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최대 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30년 군 생활의 위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백형철, 어제 우리 병사를 왜 때렸나? 그건 백형철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대 대장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2년 동안 나라를 지킨 병사가 저녁 하루 전에 너 같은 놈한테 맞아야 하나? 최대 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통제된 분노였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백형철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탱크 12대 앞에서는 그 어떤 허세도 소용없었거든요. 늦었어. 최대 대장이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백형철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 병사한테 사과해. 예. 어디 있는데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사과하라고. 최대 대장이 명령했어요. 백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형철의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권총이었습니다. 다들 물러서, 이거 진짜야. 부하가 권총을 들고 소리쳤어요. 병사들이 잠시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대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거 실탄 들어있나? 뭐? 실탄 없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 걸로 협박하려고? 실제로 그 권총은 모조품이었어요. 조폭들이 위협용으로 쓰는 가짜 총이었습니다. 김중희가 재빨리 다가가서 권총을 빼앗았어요. 부하는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최대 대장이 백형철을 내려다봤어요. 병원 가서 우리 병사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군인들한테 손대지 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백형철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최대 대장의 응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병사들이 조용히 아지트 건물로 들어갔어요. 불법 도박 기계들과 각종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경찰에 넘길 거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알게 될 테니까. 백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모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이 뻔했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백형철이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 수집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지트 뒤편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으악! 이상우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백형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도망치려다 상우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철근으로 상우의 머리를 내려친 것이었어요. 상우야! 박원재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상우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의무병,
의무병 빨리. 원재의 외침에 부대 의무병이 급히 달려왔어요. 상우의 상태를 확인한 의무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대장님,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뭐라고? 최 대대장이 급히 뛰어왔어요. 상우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자식들이. 최 대대장은 상우를 공격한 부하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 부하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사를 또 때렸어? 죄송합니다. 도망치려다가 실수로. 실수라고? 최 대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용 헬기 요청해. 상우를 큰 병원으로 후송한다. 대대장님, 그러면 사단에 보고해야 하는데. 김중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보고해. 이제 숨길 일이 아니야. 최 대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사의 생명이 우선이었거든요. 곧 군용 헬기가 도착했어요. 상우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서울 대형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단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어요. 뭐라고? 15사단 기갑대대가 민간인 아지트를 포위했다고? 김 사단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병사 한 명이 중상을 입어서 헬기로 후송되었습니다. 참모장이 보고했어요. 이런 젠장. 이게 무슨 일이야? 김 사단장은 머리를 감칭냐. 평소 모범적이던 15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최 대대장과 즉시 연결해. 무전으로 최 대대장과 연결되었습니다. 최 대대장, 지금 무슨 일이야? 설명해봐. 사단장님, 우리 병사들이 부당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최 대대장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수가 당한 일부터 상우가 다친 것까지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탱크를 끌고 나갈 일이야? 사단장님, 경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김 사단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최 대대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일단 부대로 복귀해. 이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자.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대박! 탱크 부대가 조폭 아지트 포위했네. 이거 진짜야? 영화 아니고 군인이 맞았다고 탱크로 복수하러 온 거래.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군인들 잘했다. 조폭들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 아니야, 군대가 민간에 개입하면 안 되지. 우리 군인들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어?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한편 진수는 병원에서 상우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상우가? 진수는 급히 서울로 향했어요. 자신 때문에 후배가 다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던 진수에게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와 무슨 관계시죠? 군대 선임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뇌진탕이 있어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 때문에 상우가. 진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상우를 바라봤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상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병원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폭행당한 군인이세요? 탱크 부대 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댓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김중희가 진수를 보호했어요. 소대장님? 진수야, 괜찮나? 상우는 어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해요. 그런데 소대장님, 부대는 괜찮아요? 김중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일이야. 사단에서 조사 들어온다고 해.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거네요. 아니야, 잘못한 건 저 조폭들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김중희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때 상우가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상우야, 정신 차렸구나. 진수가 급히 달려갔어요. 형이시네요. 저 괜찮아요? 응,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정말 다행이야. 상우는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어요. 형, 그 나쁜 놈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부대 전체가 곤란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오늘 새벽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기갑부대가 조폭 아지트를 포위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본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수십 개씩 올라왔습니다. 군인을 지킨 부대를 처벌하지 마세요. 군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 처벌하세요. 국방부 장관실도 비상이 걸렸어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야? 여론이 너무 뜨거워서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수는 병원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저녁식을 포기하고 상우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원래라면 오늘이 군복을 벗는 날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녁식을 할 수는 없었어요. 상우는 많이 좋아져서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형, 쟤 때문에 저녁식도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친 게 내 때문인데. 진수는 상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의식을 잃고 있던 후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상우야, 너만 무사했으면 됐어. 그날 내가 맞을 사람은 나였어야 했는데.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을 보호하려다 후배가 다쳤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원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원재야, 부대 상황이 어때? 형, 큰일이에요. 사단에서 조사단이 왔어요. 원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대장님과 간부들 모두 조사받고 있고 군법회에 열릴 것 같아요.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 때문에 대대장님까지. 아니에요, 형. 대대장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세요. 원재의 말에 진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15사단에서는 긴급 상황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김 사단장 앞에 최 대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최 대대장, 자네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최 대대장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군 장비를 민간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게다가 언론까지 달라붙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어. 사단장님, 그렇다면 우리 병사들이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까? 최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경찰이 처리할 일이지. 경찰이 제대로 처리했다면 우리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김 사단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최 대대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지 않나? 자네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일이 아니야. 사단장님, 최대 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전역해도 우리 병사를 못 지켰다면 그건 제 군 생활이 실패였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최대 대장의 각오가 얼마나 단단한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때 참모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직접 관심을 보이신다고 해요. 김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커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이 오후에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기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어요. 진수는 기자들을 피해 병원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최진수 병장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국방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병장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 장관이 자신과 통화하고 싶다니요. 잠시 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진수 병장,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다. 진수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먼저 부상당한 후배 병사는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군요. 병장님, 이번 일로 많이 힘드시죠? 장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부대가 곤란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잘못한 건 병장님이 아니에요.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병장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수는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어요. 당신의 전역은 명예로운 전역입니다. 그 점만은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대 식구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에 상우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상우야, 괜찮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상우를 안았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우의 아버지는 진수에게 다가왔어요. 진수야, 고생했구나. 우리 상우 때문에 내가 고생했지? 아닙니다, 아버지. 오히려 상우가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서로 지켜주는 게 전우지. 상우의 아버지도 예전에 군인이었어요. 전우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 상우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정말 고맙다. 진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서 군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이번 기갑부대 출동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62%, 반대 38%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찬성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군인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진수는 뉴스를 보며 조금씩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국민들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부대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최대 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처분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상우와 함께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저희 전역하면 가끔 만나요.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데. 그런데 형, 정말 저녁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미 마음으로는 전역한 것 같아.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상우야, 우리가 군대에서 배운 게 뭐라고 생각해? 글쎄요. 참을성?
나는 동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진수의 말에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형. 서로 지켜주는 거죠.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백형철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히려 군부대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건 명백한 군사 반란입니다. 탱크로 민간인을 위협한 거잖아요. 백형철의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를 했을 뿐인데 군대가 과도한 보복을 한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폭행 사실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건 쌍방 폭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궁색한 변명에 기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백형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군대가 민간에 개입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군기강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찰서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증거 영상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무슨 영상이요? 사건 당일 식당 앞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경찰서 안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진수가 어깨를 부딪힌 후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백형철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잘난 척이냐, 이 자식아. 백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증거로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뿐만 아닙니다. 경찰관이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도 여러 개 있습니다. 모두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진수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백형철이 발로 차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저씨, 내일 저녁입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진수의 절박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백형철의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군대의 과도한 대응은 문제입니다. 과도한 대응이라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방부에서 파견된 법무관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점거했을 뿐이에요. 법무관이 부대의 헬멧캠 영상을 제시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병사들은 어떤 물리적 위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병사들이 조용히 건물을 포위하고 최대 대장이 대화로만 상황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백형철 일당이 우리 병사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상우가 다치는 장면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백형철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거든요. 한편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부당한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보호하려는 부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뉴스로 보도되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그 취지만큼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발언 이후 백형철에 대한 여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런 놈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고생하네. 탱크 부대가 나선 게 당연하지. 군인 무시하는 놈들은 다 저렇게 처벌해야 해. 인터넷 댓글들이 백형철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어요. 백형철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그리고 조직폭력배 활동까지 상당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백형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한편 15사단에서는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내려온 결론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최 대장의 행동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 동기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김 사단장이 최 대장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따라서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최 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해.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부대에서는 축하 분위기였어요. 최 대장과 간부들이 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거든요. 대대장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어. 역시 우리 대대장님이야. 병사들의 환호성이 부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박원재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수와 상우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형들,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야? 백형철이 구속되었어요. 그리고 대대장님도 큰 처벌은 없대요. 진수와 상우는 기뻐했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형, 국방부에서 연락 왔는데 저녁식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요. 진수는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명예롭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상우 형도 곧 퇴원 가능하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진짜? 다행이다. 상우도 활짝 웃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 같았던 며칠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최진수 병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장관이 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인들을 더 잘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병장님의 저녁은 정말 명예로운 저녁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장관의 말에 진수는 뭉클해졌어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진수의 저녁식 날이 되었습니다. 15사단 기갑대대 정문 앞에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K1 전차 세대가 정문 양쪽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장갑과 위풍당당한 모습이 마치 진수를 위한 명예의 전당 같았어요. 우와, 진짜 탱크가 있네. 이런 저녁식은 처음 봐. 구경하러 온 시민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언론에서도 이 특별한 저녁식을 취재하러 많이 나왔습니다. 진수는 2년 동안 입었던 군복을 마지막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부대에 도착했어요. 얼굴의 상처는 거의 나았지만 여전히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야, 준비됐나? 김중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네, 소대장님.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부대 정문을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갑대대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하며 진수를 맞이했어요. 경례. 우렁찬 구령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진수는 감동에 벅차올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상우도 퇴원해서 참석했어요. 머리에 작은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진수를 맞아줬습니다. 형, 축하해요. 상우야, 완전히 나은 거야? 네, 이제 괜찮아요. 의사가 일주일 후에 복무 복귀해도 된다고 했어요.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 때문에 다친 후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녁식이 시작되었어요. 최 대대장이 직접 진수에게 저녁장을 수여했습니다. 최진수 병장, 2년간 대한민국을 지킨 당신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끈끈해진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수는 전역장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대장님, 2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수야, 내가 우리에게 더 큰 가르침을 줬어. 고맙다. 저녁식이 끝나고 부대 식당에서 작별회가 열렸어요. 진수와 2년간 함께한 전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진수 형,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형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후배들의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진수는 한 명 한 명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원재가 진수에게 다가왔어요. 형, 저녁에서도 연락하자. 우리 우정은 끝나지 않잖아. 당연하지. 너도 저녁하면 바로 연락해. 두 사람은 단단히 악수했어요. 이상우는 아직 회복 중이라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형, 저 때문에 저녁식이 늦어져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이렇게 특별한 저녁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어. 진수는 상우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상우야, 앞으로 6개월 더 남았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 네, 형. 형이 보여준 모습 잊지 않을게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는 상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외박 때 내가 한턱 낼게. 이번에는 맞지 말고 웃어봐.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힘들었던 기억을 이겨내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수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생활관, 식당, 훈련장. 2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바친 곳들이었습니다. 탱크 정비고에 들러서 자신이 관리했던 사모차를 마지막으로 살펴봤어요. 수고했어, 친구야. 진수는 탱크의 장갑을 쓰다듬었어요. 이 철덩어리와 함께 수없이 많은 훈련을 했었거든요. 형, 저희가 사모차 잘 관리할게요. 후배 정비병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부탁해. 이 친구 성격이 좀 까칠하니까 잘 달래줘.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녁이 되어 진수는 마지막으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감싸주었던 군복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진수는 군복을 곧게 개어서 사물함에 넣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물건이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전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민간인 복장이 어색하네요. 그러게, 진짜 다른 사람 같아. 친구들의 농담에 진수는 웃었어요. 부대 정문에서 마지막 작별이 시작되었어요. 최대 대장부터 막내 이등병까지 모든 부대원들이 나와서 진수를 배웅했습니다. 진수야, 사회에 나가서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최대 대장이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네, 대대장님. 여기서 배운 걸 잊지 않겠습니다. 탱크 3대 사이로 걸어나가는 진수의 모습을 모든 부대원들이 지켜봤어요. 석양이 지는 가운데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면서 진수는 뒤돌아봤어요. 15사단 기갑대대의 부대 마크가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의 집이었던 곳이었어요. 고맙다, 모든 게. 진수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했어요. 부대원들도 일제히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특별한 저녁식이 보도되었어요. 조폭에게 폭행당한 병장의 명예로운 저녁식이 오늘 거행되었습니다. 탱크 부대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2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병사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은 석양 속에서 멀어져가는 진수의 뒷모습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병사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진수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인연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이었어요. 휴대폰에 상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 무사히 집에 도착하세요. 저희도 형처럼 멋지게 전역하겠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생해라, 친구들아. 언제나 응원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